2010년 이후 4번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그러나 그들의 도전은 언제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명 달라 보입니다. 12년 만에 파이널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된 보스턴 셀틱스. 과연 그들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이애미가 원정 경기를 잡아내며 기사회생하게 될까요? 1쿼터 흐름이 좋았던 쪽은 좀 더 간절했던 마이애미 히트였습니다. 지미 버틀러의 스틸에 이은 속공 전개로 리드를 잡은 마이애미는 상대의 드랍백 디펜스를 활용한 카일 라우리의 3점과 재치있는 드라이빙 레이업을 보태며 보스턴의 이른 타임아웃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작전 타임 이후에도 마이애미의 좋은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버틀러는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케일런 마틴의 속공 레이업까지 보탠 마이애미는 10점 차의 리드를 잡습니다. 출발이 좋지 않던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의 풀업 3점과 자유투 획득을 통해 추격전에 나서나 했지만 1쿼터는 분명 지미 버틀러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3점을 2개나 터트린 그는 적절한 킥아웃 패스를 선보이며 케일런 마틴의 3점 찬스 또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퍼포먼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쿼터 후반 페이드웨이 점퍼를 성공시킨 버틀러는 오프볼 무브에 이은 컷인 레이업마저 올려놓으며 1쿼터에만 무려 14점을 몰아치는데 성공합니다. 정확히 10년 전 보스턴과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6차전에서 역대급 퍼포먼스를 펼치며 마이애미를 구해냈던 르브론 제임스. 과연 버틀러는 르브론의 활약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한편 출발이 좋지 않은 보스턴에게 필요한 것은 제이슨 테이텀의 활약이었고 테이텀은 코트 분위기를 바꿀 능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마이애미가 뱀 아데바요의 턴오버 문제로 인해 공격이 정체된 사이 2쿼터 초반 제이슨 테이텀은 컷인 덩크에 이어 페이드웨이 점퍼를 터뜨리며 흐름을 보스턴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슈팅은 버틀러 앞에서 성공시킨 득점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큰 순간이었죠. 이후 경기는 에이스 간의 히어로볼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절정의 슛감을 과시하던 버틀러가 또 하나의 3점을 터뜨리자 제이슨 테이텀은 드라이빙 덩크를 터뜨리며 응수에 나섰죠. 한편 이 무렵 마이애미의 고민은 아데바요의 부진이었습니다. 소극적인 마인드를 노출하며 공격 시도를 꺼리던 그는 또 한 번의 턴오버를 저지르며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보스턴에게 넘어갔고 보스턴은 2쿼터 후반 제일런 브라운이 팁인 득점에 이어 엔드원 플레이까지 성공시키며 리드를 가져온 채 전반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의 저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의 부주의한 턴오버는 부진에 빠져있던 아데바요의 속공 덩크로 연결되었고 쿼터 막판 수비를 정돈한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의 자유투를 보태며 기어이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을 마칩니다. 그동안 가비지 경기가 많았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하지만 오늘만큼은 끝까지 가봐야 승패가 가려질 것 같네요. 후반전에서도 두 팀의 치열한 접전 승부는 계속되었습니다.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의 3점으로 리드를 가져오나 했지만 마이애미는 최근 최악의 슛감 난조에 빠져있던 맥스 스트러스가 터프 3점에 이어 속공 덩크 또한 성공시키며 팀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승리가 간절했던 마이애미는 리드만큼은 내주지 않았고 그 중심에 있던 선수는 이번에도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수비 앞에서 리버스 레이업을 올려놓은 그는 아로포드의 패스 동선을 간파한 이후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자신이 왜 마이애미의 중심인지 증명하고 있었죠. 에이스의 의지가 동료 선수들에게 전달된 걸까요? 빅터 올라디포는 자유투 획득에 이어 스텝백 3점을 성공시켰고 맥스 스트러스의 3점마저 보탠 마이애미는 순식간에 두 팀의 간격을 12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오늘 파이널 진출을 확정하고 싶었던 보스턴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빠른 추격이 필요했던 그들은 데릭 화이트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엘리웁 덩크를 앞세워 간격을 좁히나 했지만 마이애미는 주도권을 좀처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데릭 화이트와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점퍼를 성공시키며 오늘 경기 30득점째를 기록했고 야투 난조에서 벗어난 스트러스는 또 하나의 3점을 추가하며 자신의 슛감이 돌아왔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마이애미는 3쿼터 종료 시점 7점 차의 리드를 유지할 수 있었죠. 두 팀의 운명이 결정될 파이널 쿼터. 보스턴은 데릭 화이트의 3점으로 4쿼터를 시작했지만 지미 버틀러의 집중력은 여전했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에 이어 상대의 파울 또한 이끌어낸 버틀러는 아로포드의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페이드웨이 점퍼까지 성공시킵니다.
이 무렵 끌려다니고 있던 보스턴에게 필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였고 그 역할을 맡은 선수는 데릭 화이트였습니다. 4쿼터 10분경 추격에 3점을 터뜨린 그는 다음 포제션에서 고각 플로터를 올려놓으며 처질 뻔한 팀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테이텀과 브라운의 4쿼터 활약이 밋밋한 가운데 화이트의 득점 지원은 보스턴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죠. 최근 아이를 출산한 화이트의 분유 버프 속에 마이애미의 흐름은 정체에 빠졌고 보스턴은 브라운의 자유투를 통해 턱 밑까지 따라붙습니다. 다급해진 마이애미 입장에서 믿을 선수는 버틀러뿐이었고 그는 연속 5득점을 몰아치며 눈물겨운 활약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이미 코트 흐름은 보스턴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종료 5분 전 무득점을 기록하던 아로포드는 동점 3점을 터뜨렸고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맡은 데릭 화이트의 3점이 림을 통과하는 순간 TD 가든에 모인 홈팬들과 보스턴 선수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결국 보스턴은 마침내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했고 어렵게나마 리드를 유지하던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죠. 그러나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던 시점 카일 라우리가 중요한 동점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물론 경기 흐름은 여전히 마이애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버틀러는 호포드의 발을 밟은 이후 불편함을 호소했고 종료 2분 전 카일 라우리는 파울 아웃을 당하고 말았죠. 제일런 브라운에게 리드를 가져올 수 있는 자유투가 주어진 상황. 하지만 보스턴은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브라운은 자유투 2개를 모두 놓치며 팀의 리드를 만들지 못했고 반면 마이애미에는 지미 버틀러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로테이션이 꼬인 틈을 놓치지 않고 레이업을 올려놓은 버틀러. 이 득점은 마이애미의 제역전을 만들어내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다음 포제션 제이슨 테이텀은 PJ 터커에게 스틸을 당하는 치명적인 턴오버를 저지르고 말았죠. 클러치 상황에서 두 팀 에이스의 희비가 엇갈리는 동안 다급해진 보스턴 선수들은 서서히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PJ 터커는 스틸에 이어 중요한 수비 리바운드를 사수했고 그는 상대 파울로 얻은 자유투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리드폭을 벌려나갔죠. 종료 1분 전 보스턴은 테이텀의 득점으로 뒤늦은 추격에 나섰으나 결국 오늘 경기는 지미 버틀러의 손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버틀러는 종료 40초 전 매우 어려운 자세에서 턴어라운드 점퍼를 터뜨렸고 이것은 보스턴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 장면이었습니다. 버틀러의 퍼포먼스는 10년 전 르브론 제임스를 연상시키기 충분했고 결국 마이애미는 시즌 아웃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오늘의 베스트는 지미 버틀러입니다. 그는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 기록인 47점을 올리면 물론 4쿼터에만 무려 17점을 폭격하며 자신의 농구 인생에 기억될 만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결정적인 자유투 미스 포함 4쿼터에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선수들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 보스턴의 승리를 예측했던 오늘 경기. 그러나 버틀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이애미 히트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